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보르도 축구와 관련하여서 브레스트는 하브리그 팀을 잡고 32강으로 올라섰으며 보르도는 64강에서 열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브레스트는 몽펠리에전에서 패했지만 최근 9경기에서 7승을 거두는 등 최근 폼이 좋고 무니에와 오노라드 공격 자원들이 최전방에서 좋은 시너지를 보이며 기회를 살리고 있고 피에르 가브리엘과 두베른 등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잘 공략 중에 있습니다. 카르도나와 파브레 등 후반 교체로 들어와 흐름을 바꾸는 크랙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르도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인 릴에 패했지만 선제골을 넣는 등 폼은 나쁘지 않습니다. 프랑스컵 64강에서도 하브리그 팀 상대로 열골을 넣는 등 어떤 팀 상대로도 꾸준히 골을 만들고 있으며 황의조가 건강하게 최전방에서 플레이하기에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고 있고 앨리스와 야들리 딜로선 등 이선 공격진의 폼도 좋습니다. 베테랑 센터백 코시엘리를 축으로 수비만 안정을 찾으면 시즌 중반 이후 반등을 기대할 만합니다. 브레스트 보르도 이 두 곳에 있어서 접전을 보고 있는데 브레스트가 이번 시즌 보르도 원정승을 따냈고 최근 2연승을 달리는 등 상대 전적이 좋지만 보르도도 상승세를 탄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나나와 야들리 등 중앙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경기 내내 위협적인 중앙에서 움직임을 보이기에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브레스트가 리그 6연승을 달리는 등 11월 이후 경기력이 꾸준했고 한방이 있는 공격진이 있기에 90분 내로 승부를 끝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타드 브레스트 승승패승무진한 64강전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하브리그 팀을 겨우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후 리그 경기에서도 무승부에 그쳤으며 그렇지만 상대에 비해선 후방 라인의 안정감이 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리그 기준 10에서 17라운드 무패 행진을 달렸을 때 멀티 실점을 내준 기억이 없으며 포백 라인이 꾸준한 출전으로 합을 맞추며 잡음을 줄입니다. 차르도네트가 중심축을 잘 잡아주고 있고 풀백 조합 마찬가지로 기민한 수비 가담으로 힘을 보탭니다. 수비진 점유율을 쉽게 뺏기지 않으며 안정적인 경기력 구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맞대결 전적 또한 우위를 점하는 곳입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전승을 거뒀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고 부실하겠지만 공간을 많이 열어주는 보르도 수비 사이를 적절하게 괴롭혔습니다. 부상이 의심이 되었던 오노라가 별 무리 없이 돌아왔고 투톱 조합의 시너지도 상승 기조를 뗍니다. 결장자는 치보이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브레스트 보르도 축구 패무승 승패 상대방과 유사한 전력에 대한 구성을 가졌습니다. 지난 64강전에선 하브리그 팀을 만나 10대0 대승을 따내기도 하였고 윗선의 힘이 상대방과 유사합니다. 주전 공격수 황의조가 가공을 할 만한 득점에 대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짝을 이루는 앨리스는 투톱과 윙 포워드를 모두 소화를 할 수 있어서 활용에 대한 가치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김부상의 신음을 하였던 마자까지 스쿼드 복귀를 마쳤습니다. 다양한 창을 지녔다는 점에서 무득점에서 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후방에 있으며 리그를 기준으로 하여서 19경기에서 도합 43실점을 내주며 압도적인 리그 최다 실점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레거슨과 맥서능 센터백들이 평범한 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세컨드볼 찬스를 허용하는가 하면 미드필드진은 볼 차단 횟수가 평균적으로 3.1개에 그치고 있는 중입니다. 포스틸 골키퍼마저 필요 이상의 실수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결장자는 바이세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스타드 브레스트 지난 64강전에서 하브리그 팀을 승부차기를 하고 난 후에 접전을 하고 꺾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했다는 점은 고려를 하겠지만 아쉬운 성과이기도 합니다. 브레스트 보르도 이 두 곳에 있어서 브레스트는 이후에 리그 경기에 있어서도 반등을 일궈내지 못하였고 이번에 일정에 있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맞대결의 전적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 있어서 2대1로 승리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강공 유지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몰아친 것이 주요를 하였고 실제로 해당의 경기에 있어서도 전체 점유율은 35대 65로 밀리게 되었는데 공격적인 스피드를 살리면서 오히려 효율을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페널티 박스 안 슈팅을 10차례 기록을 했을 정도로 전진이 무척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롱댕 드보르도 상대와 다르게 64강전에서 10대0 대승을 따낸 곳으로 하지만 상대팀이 역시나 하브리그 팀이었다는 점으로
브레스트와 전력의 차이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이번 경기 고전은 분명합니다. 이곳의 후방은 신뢰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포백 라인은 힘을 잃은 지 오래고 포시엘리가 중심에서 축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도 기동력 싸움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위치 선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측면 조합에 있어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있어서 잡음을 내고 있는 중으로 배우 공간에 대한 커버도 전혀 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공식전 10경기에서 측면에서의 배우 공간 평균적인 노출 채수는 경기당 10개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일격을 가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점으로 오늘은 브레스트 보르도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